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팔체질한원의 근돈 맥진법과 그리고 일반인들의 자가진단 감별법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러한 주제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체질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체질 테스트는 근돈 맥진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배우기는 물론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진단하는 체질 감별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책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해보는 팔체질 자가진단 역시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체질 감별이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팔체질 한원의 진맥을 활용한 체질 감별법은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 맥진법을 임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권도원 선생은 1962년도 논문에서 팔체질 맥진을 적용해 체질 감별을 한 후에 그 비율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체질 소민 61%, 토체질 소양인 23%, 목체질 태음인 13%, 금체질 태양인 3%라는 것이죠. 체질 맥진을 통해 이끌어낸 이런 결과가 과연 실제 체질 비율에 부합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962년 무렵은 아직도 육식보다는 곡체식 위주의 전통적 식습관에 의존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옷과 주거 환경도 부실해서 혹독한 추위에 몸과 폐가 상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조건은 태음인 목체질과 소음인 수체질에게는 매우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역시 이들 체질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사암침법의 대가인 소국 이재원 선생은 대장정격이면 웬만한 병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참고로 이 대장정격은 폐와 대장이 가장 약한 태음인에게 매우 이로운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권도원 선생은 찾아오는 환자들 대상으로 체질 테스트를 진행했을 텐데 그 중에서 태음인을 고작 13%밖에 보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소음인 수체질이 61%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약하고 마음 여린 속성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성격을 지닌 분들이 가장 많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끈질기고 투쟁적이고 의지적인 양적인 속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최근에 한국 문화를 다이내믹하다, 역동적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양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상학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증가했지만 금체질 태양인을 고작 3%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팔체질 의학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율입니다. 학계에서는 금체질을 3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팔체질의 문을 열기는 했지만 선생의 생각이 여전히 사상학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초 논문 발표 이후에 이 팔체질 비율에 다소 변화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전하는 말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 진단 결과는 수체질 소음인이 점차 줄고 금체질 태양인과 목체질 태음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수체질을 다수로 보고 금체질을 아주 소수로 보는 근본적인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도원 선생의 8개 체질 비율은 맥진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팔체질 맥진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선생의 이론을 절대시하는 팔체질 한의원에서조차 이 같은 비율과 유사하게 체질 테스트 결과를 내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 진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맥진법이 유일무이한 체질 테스트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자, 만약 선생과 달리 체질별 비율을 다르게 본다면 스승의 맥진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팔체질 맥진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오진투성이
체질 테스트 결과를 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의 이론이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내용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877 맥침법을 부정하면서 무조건 이것만이 유일한 체질 테스트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선생의 맥침법을 똑같이 따라하고자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 즉 비율을 내는 건 역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877의 핵심은 체질 진단의 정확성에 있습니다. 이 맥진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테스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877 맥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권도원 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877 한의원에서는 선생의 이러한 맥진법을 온전히 익히고자 지금 이 순간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보았듯이 877 맥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맥을 통해 도출해낸 체질별 비율에 논리적으로 큰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선생은 진맥을 통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8개 체질로 나누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본 집단을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 각각의 체질별 성격과 외형 등의 특징을 분류했을 테지요. 자, 현재 877 한의원에서는 금체질 태양인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문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 27에서 47%에 달하는 금체질은 모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분명 수체질에도 토체질에도 목체질에도 섞여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생이 주장한 수체질 61%는 엉뚱한 체질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논문을 통해 발표한 체질별 특징은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뒤섞여 있을 테니 금양이 금양이 아닙니다. 토양이 토양이 아닙니다. 목양과 목음, 토양과 토음, 이걸 구분하는 건 역시 무의미합니다. 맥진으로 나눈 가장 중요한 체질별 표본 다시 하겠습니다. 맥진으로 나눈 가장 중요한 체질별 표본 집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여기서 뽑아낸 체질 특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본이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77 한의사들이 체질 이론과 맥진법을 배우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역시 관련 서적을 수없이 많이 읽고 직접 877 자가 진단을 시도해 보아도 개념은 물론 체질별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책과 논문에 나온 8개의 체질별 특징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언급된 그런 특징에 끼워 맞추어 877 테스트나 자가진단을 진행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표본을 관찰해서 뽑아낸 특징이니 왜 그런 특징이 나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양의학의 진수인 음양론, 장상학, 병인변기학, 진단학 등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877 서적에도 이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환자의 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설명도 불가능하며 치료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 감별도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나의 학문이나 의학으로서 완성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왜 그런 체질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떤 의문과 비판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문제 제기에 혹시라도 창시자인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라고 말한다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877은 의학이 아니라 종교이고 권도원 선생은 신적 존재로 그 말씀은 신성불가침이 되고 말 테니까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권도원 877의 이론과 맥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877 심화 과정을 통해서 877 이론의 문제점과 맥진법의 오류를 밝히고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완한 새로운 877 맥진법을 구상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권도원 선생의
877 맥진은 아무리 연습을 반복해도 영원히 정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한 877 한의원과 의학계의 877 테스트와 일반인의 자가진단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숙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루바삐 이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877 진단법, 자가진단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맥진법부터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확한 이론을 바로잡은 후에 정확한 체질 테스트를 위해 추가적으로 망진, 음양적 고찰, 문진, 설문지, 오링, 사주 참고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듬어서 체질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되겠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전한 제안과 비판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만약 있다면 학문과 의술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877 의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겠지요. 877 맥진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다음 방송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7 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